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은퇴 비용이나 의료 비용 미리 준비하는 것 꼭 필요한데요. 특히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롱텀 케어를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재정보험 전문기업 블루앵커의 모니카 킴 플래너님 모시고요. 롱텀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왔더니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참 팬데믹 끝난 것처럼 많이 뉴스 기사도 나오고 안정세를 찾은 것 같은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우리가 1년 넘게 이 팬데믹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 네.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특히 막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중에 누가 나를 간호해 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던 것 같아요.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특히 팬데믹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가 더 네. 커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팬데믹 상황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네. 연세가 많으신 이제 벌써 저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이제 부모님을 또 뵈면서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실제로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롱텀 케어에 대한 거잖아요. 네, 네. 롱텀 케어 뭔가 누군가 나를 좀 간호해주고 그렇죠. 보살펴주는 개념이다까지는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몰라서 네. 오늘 모니카 킴 플래너님께 좀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롱텀 케어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 나를 케어해 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케어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롱텀 케어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확한 데피니션이 있어요. 뭐냐면 6가지의 데일리 액티비티를 드러났거든요. 네. 이게 이제 혼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샤워를 혼자 하실 수 있는지, 또 옷 갈아입는 거 혼자 가능하신지, 화장실에 혼자 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제 이동하실 때 워커나 이런 거 없이 이동이 가능하신지, 또 대소변을 참으실 수 있는지,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이 6가지의 일상생활 중에서 6가지 액티비티 중에서 2가지가 한 달 안 돼서는 안 되고요. 네네. 3달, 그러니까 90일 동안 안 될 경우 이제는 장기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셨습니다라고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왜 대가족 시대여서 가족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케어도 해드리고 맞아요. 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자녀분들도 바쁘시고 그리고 또 배우자가 간호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네. 게 같이 연로해지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집으로 사람을 불러서 뭐 널스나 물리치료사나 뭐 이렇게 이제 밥을 해주시는 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 거고요. 네네. 또는 이제 널싱홈이나 이런 피셀리티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게 이제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롱텀 케어 범주에 들어가는 게 좀 거동이 불편한 거 이외에도 네. 좀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롱텀 그렇죠. 케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치매라고 하죠. 네네. 알츠하이머죠. 네, 치매도 여기 롱텀 케어에 들어가게 돼요. 네.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인지장애 때문에 네. 혼자서 계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매도 롱텀 케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지 장애까지 모두 그렇죠.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에 좀 우리가 100세 시대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진 만큼 롱텀 케어 필요성도 점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는 지금 65세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네. 10분 중에 7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네. 한 3년에서 4년, 5년 정도를 롱텀 케어가 필요하신 그런 상황을 거쳐서 돌아가신다라는 평균 통계가 있어요. 70%네요. 70%인 거죠. 와. 점점 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이제 많이들 회복하시잖아요.
치료를 잘 받으시고 아. 약도 좋아지고 네, 여러 네. 가지로 이제 오래 사신다고 아까 100세 시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사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140까지 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와. 네, 이제 오래 산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네. 그 가운데 이런 롱텀 케어 상황을 거쳐서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뭐 메디케어, 메디켈 이런 거 다 갖고 계셔서 롱텀 케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혜택을 누리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칼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65세 기준으로 이제 거의 받으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잘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건강보험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프거나 했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한 보험이죠. 네네. 건강보험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롱텀 케어 같은 경우는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디케어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뭐 아픈 걸 고치거나 뭐 이럴 때 쓰시는 거고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메디케어로 커버를 받지는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메디케어 GOB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는 게 특별한 경우에 딱 100일까지만 커버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나머지는 이제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네. 또는 이렇게 좀 하시면 그 자비로 롱텀 케어 비용을 대체를 하시라라고 나와 있고요. 네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사실 메디케이드죠, 이게. 네네.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롱텀 케어를 커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인홈 서포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네.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메디칼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가셔야죠. 그 퀄리피케이션에 맞아요.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재산이라든가 인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널싱홈을 가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규제 사항이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거나 네. 또는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든가 이런 규제가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은퇴를 막 앞두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점점 메디칼을 받으시기에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 자체가 이제 높아지시기 때문에 네네. 아마 받으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기 쉬울 거예요, 점점.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롱텀 케어를 준비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도대체 이 롱텀 케어 비용이 얼마나 되길래 네. 준비를 해야 된다 아마 하는지. 비용을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왜냐하면 이걸 알아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롱텀 케어 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장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널싱홈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그 전문 간호사가 상주해서 이제 도움도 받고 어떤 의료 그런 시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네. 이제 만약에 1인실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99,736불이에요. 거의 와. 10만 불 정도 비용이 드는 거죠. 네. 와, 굉장히 비싸죠.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만약에 널싱홈에서 한 4, 5년 계신다 그러면 한 4, 네. 50만 불의 비용이 들어가죠. 와.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집을 정리하셔서 널싱홈에 가시는 분을 뵀어요. 정말 그 정도로 네. 준비가 돼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간호사가 만약에 상주하지 않는 널싱홈은 좀 더 저렴해지나요? 그렇죠. 네, 어시스트 리빙 피셀리티라고 요양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는 계시지 않고 도우미가 계셔서 네. 일상생활을 하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는 지금 1년에 52,591불 한 반 정도 되죠. 비용이. 그래도 비싸네요. 그래도 비싸죠. 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홈 헬스케어라고 해서요. 집에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손님분들 만나 뵈면 네. 한국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집에서 케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집으로 이제 전문 간호사나 뭐 물리치료사나 여러 가지로 뭐 마켓을 봐주는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음식을 해주시는 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네. 이런 분들을 이제 집으로 오셔서 도움을 받을 때는요 시간당 22불 14센트거든요. 네. 그럼 하루에 12시간 정도 케어를 받으신다 그러면은요
264불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그렇죠. 그러면 한 달이면 7,920불이고요. 1년이면 95,040불이거든요. 와, 거의 이것도 또 널싱홈하고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것도 그렇네요. 12시간만 받으시는데. 그렇네요. 네. 만약에 집에 상주를 하시게 되면 비용은 더 올라갈 거고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용은 미국의 전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더 비싸요? 네.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트 오브 케어라고 구글에서 치시면 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그 원고에는 링크를 넣어놨는데 네네. 코스트 오브 케어라고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은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뭘 알아보실 수 있냐면은요. 각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근방에 있는 널싱홈이나 어떤 요양기관이나 홈케어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금액을 보실 수도 있고요. 네네. 또는 10년 뒤면 얼마? 20년 뒤면 얼마? 이걸 다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봤더니요. 네. LA 카운티랑 오렌지 카운티랑도 달라요. 그래요? 네.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금액이 계속 올라가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것도 많이 올라가요. 아. 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고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게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니까 뭐 10년 뒤에 내가 만약에 케어를 받을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를 예측하실 수 있는데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각자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는 좀 자산을 불리는 이런 보험 상품 같은 거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롱텀 케어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롱텀 케어 준비 미리미리 해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롱텀 케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사실 지난번에 방송을 계속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은퇴 준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연금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올바른 은퇴 준비라고 하면은요. 네. 물론 이렇게 은퇴 자금을 준비를 해서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롱텀 케어 준비를 같이 안 하시게 되면은 은퇴 자산으로 모아놨던 거를 롱텀 케어 비용으로 다 소진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를 들어 허스밴드 앤 와이프 두 분이 은퇴 자산으로 이만큼을 써야지라고 모으셨는데 네. 한 분이 갑자기 롱텀 케어가 발생하면서 그 모아놓으셨던 은퇴 자산을 만약에 소진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스파우스 분이 쓰실 자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또는 좀 넉넉하게 여유 자산을 모아놓으셨다 하더라도 네.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남아있는 자산을 소진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돈을 들여서 준비해놨던 롱텀 케어 비용으로 롱텀 케어 비용을 써버리고 나면 내가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유지하면서 또는 자녀분들한테 남겨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네. 올바른 은퇴 준비하면 은퇴 자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롱텀 케어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은퇴 준비하시는 플랜을 도와드리는 분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게 롱텀 케어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꼭 드려요. 네,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은퇴 자산하고 롱텀 케어를 둘 다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좀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도움이 아유.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이 제일 젊은 날. 맞습니다. 네, 진짜로 네. 조금 젊었을 때 준비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지만요 초이스가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네.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을. 네네. 내가 젊으면 한 살이라도 젊으면 젊을수록 이걸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게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늦어질수록 네. 사실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게 네네. 현명하신 방법이죠. 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롱텀 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살짝 하고 지나갈게요. 네.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스탠드 얼론 플랜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건강보험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냐면 내가 롱텀 케어가 되면 얼마를 써야 되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비용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우리 지역에서 뭐 몇 년 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될 것인가를 보시고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산출을 보통 하시냐면은요. 내가 소셜연금으로 이만큼 나올 거고 예를 들어 다른 연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롱텀 케어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연금처럼 나오는 돈이 롱텀 케어 비용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거 외에 내가 얼마나 더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플랜을 보통 세우세요. 네. 그래서 나는 한 30만 불이면 되겠다. 50만 불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롱텀 케어가 발생했을 때 얼마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풀을 정하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잔지 남잔지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면 되는지가 결정이 하시게 돼요. 네. 근데 이 플랜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셨다. 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롱텀 케어가 생길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계속 불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서 보험료를 불입을 하시다가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하시게 되면 처음에 약속했던 그 풀만큼 내가 그 비용을 받아서 뭐 널싱홈에서 쓰시든 홈헬스케어 그래서 집에서 누군가를 불러서 네. 사용을 하시든 이렇게 그 비용을 쓰시게 되는 거고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발생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아까 왜 10분 중에 7분은 롱텀 케어가 생기고 네네. 3분 정도는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네. 통계 자료가 있었잖아요. 네네. 내가 30%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럼 오직 롱텀 케어만을 위한 보험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 건강보험도 매달 그 보험료를 불입을 하다가 네. 병원에 가게 되면 쓰게 되는 거고 네. 안 가게 되면 안 쓰고 그냥 1년이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도 사실은 상품들을 많이 접은 상태고요. 손님분들도 아니 이걸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요것보다는 혹시라도 내가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네. 뭔가 내가 넣었던 돈만큼은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플랜부터 자세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두 번째 방법은 하이브리드 라이프 인슈런스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제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명보험이죠. 아.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서 네네. 거기에 롱텀 케어 특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그 용어로는 라이더라 그래갖고 옵션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생명보험에 롱텀 케어 특약을 합쳐서 내가 이거를 생명보험으로도 쓸 수 있고 롱텀 케어로도 쓰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제일 많이 파퓰러한 제일 많이들 선호하시는 그런 플랜인데요. 네네. 생명보험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0대 정도 되셨다 그러면 아직 부양하시는 가족들이 있을 거고 한참 열심히 일하시는 나이고 몰개지도 아직 페이먼이 남아 있을 이런 시기라 그러면 사실 생명보험에 니드가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생명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롱텀 케어 라이더, 롱텀 케어 특약을 애들해서 만약에 준비를 하셨어요. 아. 그러면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라고 볼게요. 네. 그럼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망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보상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30만 불의 사망 보상금이 가족한테 가겠죠. 네네. 근데 사망하지 않으시고요.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치매인 게 판정이 되면 네. 이분이 이제 롱텀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데스 베네핏의 2%씩 매달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셨다면 2%면 6천 불이잖아요. 네네. 매달 6천 불씩 받아서 이제 롱텀 케어 비용으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데스 베네핏을 다 쓰실 때까지 네. 4년 2개월이 걸려요. 그럼 거의 이 통계에 맞춰서서 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만약에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준비를 해놓으셨다. 그러면 한 달에 2% 나오니까 10,000불씩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10,000불씩 50만 불까지 쓰실 수 있는 거고 네네. 만약에 한 2년 정도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2년 동안 받은 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금액 뺀 나머지가 사망보상금으로 남겨주시게 돼요. 아. 네. 그럼 어떻게든 돈을 잃는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망보상금으로 받으시든 아니면 롱텀 케어로 받으시든 네. 네, 둘 중에 하나는 쓰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음.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좀 건강하시거나 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생명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이 하이브리드 방식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생명보험 플러스 롱텀 케어 비용까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근데 하이브리드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회사나 이런 것들을 잘 쇼핑을 하셔서 네네. 네, 맞는 회사와 맞는 그런 상품을 회사마다 조금씩 다 컨디션이 달라요. 웨이팅 피리어드, 디덕터블 피리어드라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회사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리임버스 방식이라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내가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도 아, 있고 네. 또 어떤 회사는 인뎀니티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내 통장으로 또박또박 넣어주는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리서치를 하시고 네네.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 제가 몇 회사를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보여드리고 네. 맞으시는 플랜을 찾으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네, 네.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이 네,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롱텀 케어 준비 방법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세 번째 방법이고요. 요거는 에셋 베이스 롱텀 케어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너무 많은 방법을 말씀드려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네네. 오늘은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에셋 케어 베이스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목돈을 활용하시는 방법이세요. 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목돈을 넣으시고 그리고 롱텀 케어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가 넣은 돈의 몇 배의 롱텀 케어 비용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아, 네. 목돈을 불려서 롱텀 케어 비용으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좀 설명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네. 들어드렸어요. 이분은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도와드렸던 실제 제 손님 분이세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51세 여자분이셨고요. 이 에셋 베이스 플랜 여러 회사가 있었어요. 이때도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여러 회사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회사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8만 불을 넣으셨어요. 8만 불 넣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고 있다가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롱텀 케어 베네핏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1세에 8만 불을 넣고 바로 롱텀 케어 상황이 만약에 생겼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혹시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뭐 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37만 불의 롱텀 케어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바로 롱텀 케어를 받게 바로 되더라도요. 51세의 롱텀 케어가 생긴다면. 네. 근데 사실은 그럴 찬스가 많이 없죠. 네. 아직 젊으시고 네. 건강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한 70세, 80세 정도 되셨을 때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생길까 봐 이 플랜을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플랜에다가 인플레이션 옵션을 넣어 드렸어요. 그럼 시작할 때 금액은 좀 작지만 10년, 20년 뒤에는 더 많은 롱텀 케어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게 디자인을 해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80세 롱텀 케어가 발생을 한다 하게 되면 83만 불을 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30년 사이에 거의 10배가 불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셋 베이스 플랜이라는 건 내가 요만큼의 돈을 넣고 나중에 롱텀 케어 베네핏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하나도 안 쓰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데스 베네핏으로는 11만 불이 나오죠. 그래서 이 플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시는 플랜하고의 차이점은 네네. 생명보험의 하이브리드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넣는 돈에 비해서 롱텀 케어 비용하고 데스 베네핏의 비용이 동일하잖아요. 네. 그 데스 베네핏으로 혹시라도 나는 남겨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번의 플랜이 맞는 거고요. 네.
나는 남겨주는 거에 대한 니드는 없어요. 혹시라도 네. 난 남겨주는 건 별로고 그냥 내가 롱텀 케어가 생겼을 때 정말 많이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3번이 더 맞으실 거예요. 그렇네요. 네, 롱텀 케어 베네핏을 극대화시켜 놓은 플랜이 네. 에셋 베이스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 마지막 방법도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방법으로는요. 연금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롱텀 케어를 준비하셨다고 보신다면 네. 마지막 방법은 어뉴이티에 롱텀 케어를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방법은 생명보험의 하이브리드잖아요. 이 네 번째 방법은 어뉴이티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연금의 하이브리드. 그렇죠. 네. 연금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돈을 불리는 네. 툴이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이자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이게 돈을 불리는 거를 굉장히 막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으신데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이자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한 2% 남짓 되는 그런 이자를 받으시면서 돈을 불리다가 혹시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업투 3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60세이신 분이 10만 불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돈이 불어났어요. 네. 이자를 받고 자라나서 네. 15만 불로 예를 들어 자라났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70세가 되셨을 때 10년 뒤에 15만 불이 됐는데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쌓여 있는 돈의 3배까지 쓰시는 거거든요. 그럼 15만 불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3배면은 45만 불이 되잖아요. 네네. 45만 불을 롱텀 케어 비용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요. 10만 불이 원금이었고 5만 불이 이자 소득이잖아요. 네. 그럼 그 5만 불에 대한 이자를 원래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롱텀 케어 비용으로 전환이 돼서 사용하시게 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실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으세요. 텍스 프리예요? 텍스 프리예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그냥 이자를 안 받고 놀고 있다 이러면 이런 어뉴이티 상품에 넣어서 이자도 불리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롱텀 케어도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툴이 있어요. 네. 네. 자산을 불리면서 롱텀까지 받을 수 같이 있다. 준비하실 수 있는 네. 아. 네. 그러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정말 자산 불리기의 최고의 플랜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롱텀 케어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좀 나에게 맞는 상품 그렇죠. 전문가와 정확하게 상담하시고 네.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상품은 없어요. 네. 나한테 맞는 건 뭐지? 네. 를 좀 찾아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플랜들을 보여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제일 좋은 거 어떤 분 그러세요. 뭐가 제일 좋아 모니까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각자 다 상황이나 어떤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그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본인한테 제일 적합한 상품을 플랜을 고르시는 게 가장 최선의 제일 좋은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롱텀 케어 혹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니카 킴 플래너님께 연락드리면은 상담 친절하게 해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네. 전화번호 하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 213-448-4246번이고요. 구글에서 요즘 네. 구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유튜브도 많이 보시지만 구글에서 모니카 재정이라고 찾으시면 제 웹사이트도 보이고 제 네. 유튜브도 보시고 연락처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 네, 그냥 구글에서 모니카 재정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모니카 킴 플래너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213-448-4246 213-448-4246번이고요. 구글에서 모니카 재정 검색하셔서 또 다양한 정보 보시면서 읽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한국말로 제가 웹사이트에 아주 잘 정리해놨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니카 킴 재정 플래너님 모시고요. 롱텀 케어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용은 많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너무 차근차근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 감사합니다. 네,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전화를 주셔서 많이 나에게 맞는 상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